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의 생성이 줄어들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도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콜라겐 감소를 막고 새로운 콜라겐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닥터 드림입니다. 오늘은 피부 탄력에 필요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좋은 콜라겐이 빨리 만들어지는 일당백 시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을 새도 피부가 뽀송한 20대도 노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매년 1에서 2%의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부터는 눈에 보이는 탄력 감소와 피부 처짐, 푸석함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피부의 콜라겐 감소는 막고 피부 재생을 빠르게 촉진하는 시술들을 통해 노화는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보습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피부 탄력과 구조적인 개선에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구조 단백질로 탄력과 단단한 느낌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보습에도 일부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진 않지만 피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개선하여 간접적으로 수분 유지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의 생성이 줄어들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도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콜라겐 감소를 막고 새로운 콜라겐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수동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지식은 들어오지만 혼자 열심히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이 더 오래 가듯이 콜라겐 생성을 위해 콜라겐을 직접 먹거나 바르는 제품보다는 내 몸에서 직접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열적 자극에 의해 손상되면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되어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손상된 조직의 구조를 복원하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콜라겐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이 합성되어 만들어집니다. 체내에서 주로 글리신, 프롤린,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콜라겐 합성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프롤린이 하이드록실화되는 과정에 비타민C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이드록실화된 프롤린과 다른 성분들이 결합하여 삼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이 삼중 나선 구조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강한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생활 습관 측면을 말씀드리면 먹는 콜라겐을 섭취하더라도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이 아미노산과 비타민C가 합쳐져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식단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금연도 중요합니다. 흡연 시 비타민C가 파괴되어 콜라겐 합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콜라겐도 있지만 양질의 콜라겐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는 피부 조직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을 돋게 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잘 생성됩니다. 대부분의 미용 시술들은 피부 조직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콜라겐 재생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요즘 유행하는 리들샷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 개념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리들샷은 의약품이 아니고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피부 진피층 이상으로 깊게 작용하는 레이저와 비교하면 효과나 효능은 제한적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미용 시술은 대표적으로 레이저 시술과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레이저의 장점은 피부 표면을 재생하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술 후 다운타임이 없어 회복이 빠른 점이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한 번으로는 눈에 확 보일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부의 깊은 처짐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 리프팅의 장점은 피부의 깊은 층으로 실이 들어가 리프팅하면서 즉각적인 라인 개선을 만들어내고 탄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이 지나간 자리가 다 상처가 난 거라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술 후 일시적인 붓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딤플이나 염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보다는 두 시술은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피부 상태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성되는 콜라겐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를 내는 시술을 받아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면서 양질의 단백질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시는 것이 보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콜라겐 재생을 책임질 드림캐쳐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